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좋은 대우는 언제나 오기 마련인데요. 요즘은 이 시기가 늦게 올수록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나이 70이면 아직 정정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나이 50이 넘어서부터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말하는 노년운 말년운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60에서 70세는 넘어서를 시작으로 보는데요. 말년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 말년이 중요한 만큼 노후를 위해 알아야 할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년운이 가장 중요한 이유. 삶을 살아가는데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강해집니다. 또 일을 활발히 했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말년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곁에 있는 소중한 몇몇과 교류하는 일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말년을 보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년의 건강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면서 아픈 것보다는 오래 살면서 아프지 않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건강한 말년을 보내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것들을 차차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말년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집에만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년에는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한 일을 바탕으로 강사를 하거나 내 취미를 가르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 하나인 경제적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에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많은 부자들 중에는 말년에서야 비로소 돈복이 터져 경제적으로 안정된 말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가난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돈을 쓰지는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유산을 남길지 고민하여 배분하고 나의 인생을 즐길 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냅니다. 그러니 말년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말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나이 들수록 어느 정도의 외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외모를 시들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나이보다 어리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기 관리에 힘써야 나쁜 운도 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모를 관리하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꾸민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회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를 관리하는 데에 노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꾸미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한 70대 어르신도 개인적인 만족 때문에 외모를 관리한다고 하신 적 있는데요. 기분 전환도 되고 몸과 마음이 바로 서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자신을 잘 관리하고 꾸미는 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미지 않았을 때보다 몸을 단장하여 깔끔하게 보였을 때 자신감 역시 향상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꾸미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요.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지요. 그런데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사람을 만나보면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무조건 편가르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인생은 마라톤이라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 전부인 것처럼 빠르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존경받는 어르신보다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지요.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닫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개방적이고 환하게 웃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열린 사고를 가진다면 타인에게 환영은 물론 나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에만 매여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고려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치우친 생각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도 못 보고 지나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바뀝니다. 죽는 소리를 자주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젊었을 때 아무리 덕을 쌓아놨어도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운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무심코 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운이 줄줄 나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기분이 좋거나 술을 마시면 자신의 과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마음은 후련할 텐데요. 운도 함께 줄줄 새어나가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경험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쓸쓸해지는 법입니다. 사람 중에 유독 자신의 삶만 더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내 불행의 세 발의 피라는 식으로 타인의 얘기를 들은 척 하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을 연민합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연민을 무기로 삼아 상대에게 날카로운 말을 겨눕니다. 자기만한 아픔이 또 어디 있냐며 타인의 불행에는 공감해주지 않고 나의 얘기만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도 아픔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법이지요. 같은 조건이나 같은 환경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만이 최고의 아픔인 것처럼 말하면 타인과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은 한없이 이해받아야 하고 자신은 누구보다 위로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도 자만과 이기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자신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자기의 연민에 쌓여서 타인이 겪은 고통은 하찮게 생각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강한 주장으로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연민을 어떤 자랑거리 이상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정신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숙한 어른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아픔도 나의 아픔만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벼운 수다를 이용해서 타인과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불확실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꼭 그런 사람 한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섞여서 수다를 떨고 나면 찜찜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물론 말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와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전해지고 보면 풍선처럼 커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지요. 그런 때일수록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떠한 관념을 가진 것이지 알아야 합니다. 또 내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야 하지요.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철학가들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사람의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주로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혹시 불필요한 말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어떻게 비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자신과 대면하기를 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자기 모습과 대면해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를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수다와 해로운 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건강하고 즐거운 수다를 즐기는 것은 가능하나 불확실한 사실을 덧붙여서 남들에게 옮기는 바이러스 같은 말은 타인을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법입니다. 건강한 수다가 아니라면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지요.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바로 분출하지 말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급하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을 갑작스레 쏟아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법이지요. 이때 타인의 잘못에 대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앞에서 비꼬거나 바로 면박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툭 던지기보다는 문자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는 것이지요. 특히 타인에게 권유를 할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묻듯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말 없는 꾸중은 약이 되는 법이지요. 반대로 그냥 하는 꾸중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나를 감정에 휩싸여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갖추고 어른스러운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지요. 나와 타인을 수용할 줄 안다는 것이 관용입니다. 잠시 그 순간을 가려서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해 분노하면 관계의 끈이 자칫 끊어지기 쉬운 법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뭐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화내기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용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날수록 나 자신의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운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지요.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좋은 운을 만드는 것에 있어 방해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낼수록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화낼 것은 아니었는데 더 세게 내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대응하고 화를 풀어내겠다는 것을 사전에 매뉴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선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바로 화를 내게 되는 장소를 떠나서 잠시 상황을 멈추는 것이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심호흡으로 평정심을 되찾고 나면 그 화의 원인과 상대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자신만의 화를 대하는 각자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과 함께할 때 욱하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화도 내고 실수도 해서 후회도 하게 됩니다. 다만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타인이 실수했을 때도 나의 실수처럼 남도 그럴 것이라 여기며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요. 감정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술은 용서와 화해이니까요. 행운을 막는 이 세 가지는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이 말 중에서도 나의 운기를 막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주 가깝더라도 당장 다음 날 그리고 1년 뒤,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만큼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나의 얘기는 서로 간의 친밀함을 쌓는데 좋으나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면이 있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한 법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나에게 이득이 같은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지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특히 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약점에 대해서도 무심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명의 사람 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입으로 말을 내뱉어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매번 눈치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할지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과 말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유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신뢰를 훼손시키고 사적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괜한 한마디의 실수가 내가 지금의 노년까지 만들어 온 이미지를 비롯해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말을 바로 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며 조용히 내 자신과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괜찮을지 비밀로 해야 좋을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는 자랑이 아니더라도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법입니다. 돈 이야기를 남에게 한다고 해서 돈복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운도 타인에게 새어나가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불행을 불러오는 것은 많지가 않지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친구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것 중 하나가 빈곤입니다.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지요.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을 하더라도 질투하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질투란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이를 완전히 막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조심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질투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친했던 지인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된다면 질투가 생기거나 기대가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연하게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담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공격적인 말 혹은 악담이나 분노가 담긴 말입니다. 때로는 비꼬는 말 역시 이에 포함이 되지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은 대화를 고조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의 침에 독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누군가는 놀랄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악담이나 분노의 말을 내뱉을 때 나오는 침의 독성이 일반적인 침보다 수백 배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성이 강한 침을 삼키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말을 내뱉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흔히 삶이 힘들거나 불행할 때 분노의 말을 쉽게 내뱉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복해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미소를 잃는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웃으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운명을 걷어차고 나쁜 운을 만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악담을 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쌓였을 때 이것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현인들의 지혜에 따르면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멈춰서서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잠시 후퇴하여 여유롭게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 표현해야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조건 화를 참고 억눌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화도 적절하게 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데요. 핵심은 균형을 이루는지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나날이 늘어나며 온종일 화를 부르게 된 그 생각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좋은 운들을 약화시키게 되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마음의 균형, 안정, 여유를 뜻합니다. 화나 분노로 균형이 깨지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화가 쌓이면 화병이 나는 게 당연하며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화를 내지 않고 참고만 있어서 균형이 깨지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화가 감정을 격하게 만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 건강하게 표현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때 나의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악담이나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과 균형은 우리가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인생 시기에 있어서 말년으로 향하는 말년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는데요. 이런 운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서 운과 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도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따뜻한 여러분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